사기봉기 10회 황제 혼혼의 반란. 황제란 현 차이나 역사의 시원이라고 주작된 혼혼이 사망의 시대 중 염제신농의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망 오제의 황제는 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황제 혼혼의 황제는 이 황제입니다. 사망 오제의 황제와 황제 혼혼의 황제는 완전히 다른 글자입니다. 황제 혼혼의 황제란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일 뿐입니다. 이 황주를 봉지로 받은 제후 혼혼을 이용해 현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주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혼혼이 봉지로 받은 황주는 어디였을까요? 혼혼의 반란. 황제는 소존의 자손으로 송을 공선 이름은 혼혼이라 불렀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을 했다. 어려서는 영리하였고 성장하면서는 성실하고 민첩했으며 장성에서는 총명했다. 혼혼 때는 신농씨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략 정벌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혼혼은 창과 방패의 사용법을 익혀서 조공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하니 모두 신하로 복종했다. 그러나 포악한 치우는 토벌할 수가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치려고 하자 제후들이 모두 혼혼에게 기위했다. 혼혼은 덕을 닦고 군대를 정비하였다. 오행의 기운을 다스리고 5가지 곡식을 심어 만민을 어루만졌다. 사방을 헤아렸다. 곰, 큰곤, 비유, 이리 범을 길들여 판천들에서 염제와 3번 싸운 끝에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발해 탕록의 들에서 치우와 싸워 마침내 치우를 잡아 죽였다. 제후들이 모두 혼혼을 천자로 받들어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가 황제이다. 천하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황제가 정벌에 평정하고는 떠났다. 황제 혼혼이 현 주작된 중국사 25사의 시원으로 등장합니다. 황제 혼혼이 싸웠다고 하는 치우의 정체를 다시 밝혀봅시다. 신씨 배달국 환웅의 계보를 다시 인용합니다. 신씨 배달국 환웅 계표. 제1대 거발한 환웅, 제2대 거불리 환웅, 제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 제18대 거불단 환웅. 제1대 거불단 환웅인 환웅천왕의 존재를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통해 이미 입증했습니다. 제14대 자오지 환웅이 치우천왕으로 이분이 환웅천왕 이후 대를 이어 계승했던 제정일치 시대의 천왕이었던 것입니다. 현지에 주작된 역사는 천하의 법왕이신 치우천왕님이 패배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그랬으면 천주의 인을 받은 단군왕검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제 혼혼이란 황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 황주가 왕부의 중심 관중 한중이기도 합니다. 황제 혼혼의 봉지는 관중 한중이며 삼황이 계셨던 곳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혼혼이 치우천왕님과 싸웠다는 판천 전투의 무대 판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장수에 또한 유명한 것이 천천면 장판리에 있는 노비의 충절을 기린 다루비이다. 주인이 꽁 때문에 놀라 말에서 떨어져 죽자 마부는 제 손가락을 깨물어 바위에 꽁과 을을 걸어놓고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곳에 그 마부의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장수 현감이 제사를 지냈다. 전라도 장수의 지명 천천면의 천과 장판리의 판의 합성어가 판천입니다. 이곳은 또한 삼국지의 영웅 장비의 무공이 빛났던 장판교이기도 합니다. 장수란 관중의 장안에 있었던 물로 판천 전투의 무대가 한양 장안의 관중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원지인 마고대성인 관중의 박터인 황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 혼혼이 권력에 눈이 멀었는지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 염제신농의 나라를 공격했다가 천왕님의 선병에 의해 승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현 차이나의 역사로 분리 조작하는 시원으로 황제 혼혼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치우천왕의 제후로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권력지향적인 제후 혼혼이 천왕님의 비왕인 염제신농의 나라를 공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현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한당고기에서 치우천왕과 황제 혼혼의 자료를 찾아봅시다. 삼성기
이후로 추후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구리와 청을 채취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의 구한국의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정을 주관하며 벌칙을 주관하며 무리의 의견에 만장일치로 화백을 삼으며 지혜와 생명을 닦아서 보존하니 이로부터 구한국의 사만을 광경하는 천재자에 따르니 이 분을 다름하여 단궁왕검이라고 했다. 후에 갈고 한웅께서 염제신농의 나라와 더불어 구역과 경계를 정하시고 또한 몇 대를 지나 자오지 한웅께서 계셨으니 신령스러운 용기가 최고로 뛰어나셔서 구리나 새를 이용해 투구를 만들어 쏟고 능히 안개를 만드시며 광석을 채취해 새를 주저해서 무기를 지으시니 천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치우천왕이라 부르시니 치우는 쇠속말에 내우가 대작해서 천지가 개벽되는 뜻이니라. 치우천왕께서 염제신농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서 서로부터 전병을 일으키시고 스스로 색도로 진격하여 회수와 태산 사이에 옹구하시고 이에 제후 헌원이 봉기함에 직접 탕농에 들로 달려가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으시고 후에 오장군을 파견하여 서쪽 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시니라. 이에 세상에 셋으로 대치하여 탕록의 북쪽에 대오가 있었고 동해 창일이 있었으며 서해 헌원이 있어서 서로 군사로서 승리를 하고자 했지만 되지를 않았으리라. 처음에 헌원이 치우천왕보다 늦게 봉기해서 매번 전투에서 불리했으니 대요에게 의지하고자 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동쪽의 창일이 또한 도와주지 않으니 두 나라는 모두 치우천왕의 제후였으니 대요는 일찍이 식간시비지의 수를 배웠고 창힐은 부도의 문자를 전수받았으니 당시에 제후가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은 또한 이것 때문이니라. 환웅시대의 천왕이란 아리안 천하의 법왕이시며 헌원, 창힐, 대요, 신농은 천왕님의 제후로서 치우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에 구한국의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벌칙을 주관하여 만장일치로 화백을 삼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인 염제신농의 체제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천왕님이 우려스러워서 직접 개입하셨다고 밝히고 계시며 권력지향적인 헌원이 이에 불행하고 항명한 사건이 탕록대전으로 위대한 한민족 역사의 주례에서 역사를 분리해서 차이나 역사와 반도사로 조작하고자 하는 시원으로 황제 헌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치우천왕은 동두철학으로 유명한데 이 시대 구리가 개별되었던 것으로 동시대의 에스파니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리인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중원에 발전된 문화가 보살부를 통해서 서해의 끝까지 전달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인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색도, 회수, 대산의 지명을 밝히면 조작된 황제 헌원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색도, 부도지에 나오는 부도가 천부도이고 천부이고 왕부의 신도인 것입니다.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신인과 대인이 되도록 도와서 홍익인간 해주는 센터가 중국, 신주, 신도, 천독, 천축, 천부인 것입니다. 이 센터가 스키타이 석색 가불입니다. 색도 샤카트는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회수, 회양 회주의 흐름물이 회수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이 중 연성과 교주의 주명을 밝혀봅시다.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 바로 조선의 의미로 무주는 왕부가 있었던 관중지역으로 이곳이 또한 물의 근원인 수원이며 하천이 교차하는 교주라고 했습니다. 대산, 대주에 있는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송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대주로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 신안은 관중의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이 충돌했던 색도와 해수, 대산은 모두 제왕의 성인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조작된 역사에서는 염제신농이
황제 혼원과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의 진위를 가려보자. 삼황 수인씨 태호 복희 기원전 3528년에서 3413년까지 염제 신농 기원전 3218년에서 3078년까지 헌원 기원전 2692년에서 2593년까지 상계의 연표를 살펴보면 수인씨의 뒤를 이어 태호복희씨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 천황님의 비왕으로 수인씨 다음에 태호복희씨가 왕위를 물려받고 이후 제8대 안부련 환웅의 지시에 의해 염제신농의 아버지 소전이 왕위를 물려받고 염제신농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왕위가 전해졌던 것으로 그래서 염제신농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계에서 염제신농과 헌원은 400년 이상의 연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헌원이 싸웠다고 하는 대상은 염제신농이 아닌 염제신농의 봉지를 물려받은 염제신농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 조작이 궁색합니다. 헌원의 후손들 백시 대동보에 따르면 시조 백우경은 중국 고대 전설 속의 황제 헌원의 16세손 백월병의 후손으로 중국 소주 출신이다. 수성은 수원의 옛 이름이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제에는 수원 백씨는 개성에서 왔다 하고 했다. 조선 개국 직후인 1394년 한양천도와 더불어 양강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1413년에 수원으로 개명되어 수원도부와 남양도부가 설치되었다. 황제 헌원의 봉지 황주가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소주이며 백씨가 탄생한 박토 박주인 백주입니다. 백씨는 헌원의 후손으로 백씨가 개출된 곳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백은 희다라는 의미와 함께 밝은 박토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구중궁궐에서가 박토인 박주입니다. 이곳이 백씨가 탄생한 수원의 화성지역이기도 합니다. 화성은 관중에 있었습니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인이라고 합니다.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으로 충청도 태안의 군명이 소주입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는 성으로 이곳 무성은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가 소주이며 백주로 이곳 관중에 또한 물길들이 교차한 교주이며 물의 근원인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나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황씨 중국 고대 신화의 제왕인 사망오제 중 한 명인 황제에서부터 유래하였고 이 후손이 세운 나라가 춘추전국 시대의 황나라이다. 황하가 있는 황토 고원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황토인이라 불렀다. 황제란 황땅을 봉지로 받은 지호입니다. 이곳의 정체를 밝혀보자.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용흥, 대룡, 정성, 천덕이라고 합니다. 용흥과 대룡이란 이곳 황주가 용과 관련이 있었던 지명으로 황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시원지 관중의 마고대성 알토의 지역이 한양장안의 중심 황주로 이곳에 있었던 제왕의 성을 금성, 한성, 국내성, 무성,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의 황주에 흐른 하천이 바로 한강인 압록강으로 이 한강을 황하, 요하, 장강, 양자강, 청천강, 부리수, 박수, 위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변씨 문헌상 80여 개의 본관이 있으나 오늘날 비교적 개통이 자세한 곳은 원주, 장현, 황주, 전주 등이다. 변씨의 연원에 대해서 조선 지적 통보에는 중국 황제 헌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변씨 세보에는 신라시대부터 황주에 토착해온 호족의 후예로 기록되어 있다. 또 일설에는 신라 균여대세의 아버지인 변한성이 황주에 세거한 것에 연연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씨는 헌원의 후손입니다. 변씨가 개출된 곳의 지명을 살펴보면 전라도 부안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변산, 천부. 이규보의 시에 변산은 이로부터 천부로 불리면서 긴 제목 잘 뽑아 동양 제목에 대비하네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부안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변산, 부안현에 있다. 지금 현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25리인데 능가산으로도 불리고 용주산으로도 불린다. 즉 혹 변산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돌아다니다가 변으로 되었다 한다고 했습니다.
변산을 용주산이라고 합니다. 용주에 있는 산이 용주산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용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명성지가 용주 12경으로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용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용주란 용주인 고부의 동부로 이곳 한라산이 변산이었던 것입니다. 제주는 또한 제후국 제나라의 땅이기도 합니다. 변씨가 금성 첨부가 있었던 관중에서 개출되었습니다. 변산 첨부라고 하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을 또한 금성 첨부라고도 합니다. 능가산, 변산, 용주산이 바로 관중의 한강 너머 한라산이었습니다.